안녕하세요. 달술입니다. 오늘은 경매 사건의 권리 분석을 한다기보다는 이 경매 사건을 가지고 상가 임차인이라면 알아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임차인이 아니더라도 부동산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으니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청북도에 위치한 상가고요. 감정평가 금액은 38억, 금액이 굉장히 높은 물건입니다. 임차인 보겠습니다. 임차인 정씨가 있고 사업자 등록, 주거 임차인은 전입, 상가 임차인은 사업자 등록이에요. 2021년 1월 4일에 했다 알 수 있고요. 확정일자 배당 요구 안 했네요. 보증금은 1억, 월세는 1,100만 원에 월세가 아주 높은 곳에 임차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임차인 역시 주거 임차인과 동일하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는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판단하기 위해서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농업협동조합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했네요. 언제 설정했냐? 2020년 6월 24일입니다. 이 날짜와 임차인 사업자 등록 비교해 보니까 근저당권이 더 빨라요. 따라서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는 임차인이다라는 거예요. 후순위 임차인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거 임차인과 다르게 여기 보시면 환산보증금이라고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이 지금 12억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상가는 주택과는 다르게 환산보증금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환산보증금은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원래 보증금을 더한 금액입니다. 그럼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월세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원래 보증금 더한 게 환산 보증금이 된다는 거예요. 자, 앞전 사례 보증금 1억이었잖아요. 월세 1,100만 원이었잖아요. 계산해보면 1억 더하기 1,100만 원 곱하기 100은 11억이거든요. 합쳐서 12억 원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상가 임차인의 환산 보증금은 12억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환산 보증금이 도대체 뭔데, 어떤 역할을 하는데 라고 물어보신다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범위입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환산 보증금이 9억 이하,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6억 9천, 이런 광역시를 제외하고 그 밖의 지역은 3억 7천 이하입니다. 환산 보증금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야만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얼마였습니까? 충청북도였는데 12억이었잖아요. 지역과 상관없이 12억이라는 금액은 전국 어디를 둘러봐도 환산보증금 초과입니다. 그러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냐? 라고 물어본다면 보호받을 수 없어요. 근데 전부 보호받을 수 없는 게 아니라 몇 가지만 보호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몇 가지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알아볼 것은 보호받을 수 없는 것 중에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우선 변제권이에요. 환산보증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우선 변제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단, 대항력은 주장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이거 한 가지만 가져가자고요. 너무 많은 걸 가져가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채워나가자는 겁니다.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이 뭡니까?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발생하는 권리로서 배당을 할 수 있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후순위 이권자들보다. 어쨌든 배당과 관련된 건데 이 배당을 받을 수가 없대요. 배당을 받을 수는 없지만 대항력이 있다면 못 받은 돈은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누구에게? 낙찰자에게. 다시 사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례 볼게요. 한산보증금 지금 초과한 상태입니다. 우선 변제권 없죠.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확정일자와 배당 요구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이 임차인이 받기 싫어서 안 받은 게 아니라 받을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 경매 사건으로 배당 못 받습니다. 이 보증금 돌려받지 못해요. 근데 이 임차인은 대항력조차 없습니다. 대항력이 없다라는 말은 못 받은 돈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경매로도 배당을 받지 못하고 이 상가를 낙찰받은 낙찰자에게도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임차인이다라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돈 받을 권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임차인이 있고요. 다른 사례를 한번 또 살펴볼게요. 이 사례를 보시면 광주에 위치한 똑같은 상가고 감정가는 25억입니다. 이곳에는 어떤 임차인이 있냐면 사업자 등록을 2022년 2월 16일에 했고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0만 원입니다. 같은 식으로 환산보증금을 계산했을 때 6억 5천만 원이고요. 이 임차인은 등기부등본과 비교해봤을 때 근저당권 2022년 4월이죠. 4월과 2월 임차인이 더 빠릅니다.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있는 임차인이에요. 근데 이 경우도 환산보증금을 살펴보면 광주광역시거든요. 일반적인 광역시에는 5억 4천만 원입니다. 6억 5천이었잖아요. 누가 더 높습니까? 임차인의 환산보증금이 지금 법에 규정된 거를 넘어서요. 초과해버려요. 따라서 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가 없는 임차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차인도 보시면 확정일자와 배당 요구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있어서 혹시나 이 건물을 낙찰받은 낙찰자에게 보증금 5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사례와 이 두 번째 사례. 분명히 다른 점이 있죠. 똑같이 환산보증금을 초과해서 우선 변제권은 없어요. 확정일자와 배당 요구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대항력의 존재 유무 차이로 인해서 한 사람은 아예 돈을 받을 권리가 없었고 한 사람은 그나마 돈을 받을 권리는 있었어요. 그러면 궁금한 게 생깁니다. 뭐가 궁금하냐?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일단 무조건 경매로는 배당을 못 받겠네요. 왜? 우선 면제권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경매에서 배당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경매에서 배당을 받기 위한 권리를 만들 수는 있어요. 그 권리가 뭐냐면 바로 전세권이라는 권리입니다. 자, 세 번째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 보겠습니다. 경남 김해에 위치한 상가고요. 감정금액은 13억 2천입니다. 이곳에도 역시 임차인이 있는데 이마트가 있어요. 보증금은 2억, 월세는 1,200만 원, 환산보증금 계산하면 14억. 당연히 초과하겠죠. 우선 면제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일자와 배당 요구는 받을 수가 없었다. 근데 이 임차인은 앞전 사례와는 다르게 또 다른 권리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등기부 현황을 보시면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설정했어요. 그리고 이 전세권이 근저당권보다 먼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순위 전세권이에요. 따라서 이 임차인은 임차권으로서는 우선 변제권이 없어서 경매에서 배당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근데 별도의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임차인은 전세권에 기해서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이 전세권의 힘으로 경매까지 신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임차권으로는 안 돼요. 하지만 전세권으로는 된다 이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전세권은 근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선순위 전세권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먼저 가져갈 겁니다. 먼저 배당을 받을 거예요. 자, 그러면 후순위라면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되어 있다면 근저당권이 돈을 받아갈 것이기 때문에 전세권 무의미하겠네요. 후순위라면 전세권 설정해도 안 되겠네요. 라고 한다면 그건 절대 아닙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한다면 무조건 전세권을 설정해야 됩니다. 첫 번째 사례, 기억을 되살려서 떠올려 보세요. 대항력도 없었어요. 환산보증금 초과했어요. 우선 면제권이 없어서 배당도 못 받고 대항력도 없어서 낙찰자에게 돈 달라고 주장도 못하고 한 푼도 못 받을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후순위더라도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근저당권이 먼저 배당받아 가고 남은 금액에서 본인의 보증금을 챙길 수 있었을 거예요. 남는 금액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푼도 못 받는 것과 남는 금액이 있어서 100원, 1000원이라도 가져가는 것과는 이 둘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어쨌든 가져갈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럴 여지는 있는 거잖아요. 그럴 기회라도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게 바로 전세권이에요. 따라서 상가 임차인의 경우에는 특히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임차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전세권을 설정해서 내가 잃었던 우선 변제권, 그 힘을 대신할 다른 권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보통 기업들,
이런 이마트 같은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기업들은 무조건 전세권을 다 설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간혹 개인의 경우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 전세권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잘 안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